어르신,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부산 백스코 BXCO에서 열리는 국제과학 박람회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안내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흘끗 시선을 돌렸다. 성큼성큼 걸음을 멈춘 사람은 두 명이었다. 70을 훌쩍 넘긴 두 노인, 분명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음에도 그들의 낡은 점퍼와 오래된 바지, 그리고 조금 색이 바랜 모자를 보면 박람회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기가 부산 국제과학 엑스포 맞나요? 앞장서 있던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김종현 73세. 약간 주름진 손에는 오래된 자동차 열쇠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옆에는 박현우 70세가 서 있었는데 그의 허리에는 손주인 것 같은 어린 소년이 매달려 있었다. 소년 민준 9세, 은 주변의 화려한 부스와 기술 홍보물을 보며 눈이 반짝였다. 맞습니다만 어르신들 초청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구역은 사전 등록한 참가자와 초대장을 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 안내 직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두 노인을 훑어보았다. 그가 쓴 명찰에는 자원봉사팀 조장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초청장 없이도 일반인 입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박현우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말습하지만 이쪽 출입구는 VIP나 특정 전시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습. 제가 보기엔. 여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정민수는 신뢰가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뱉고 말았다. 옆에서 서성이는 다른 스태프들도 슬쩍 두 노인을 보고는 수군거렸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멋있어요. 저 로봇 팔도 있고 드론도 있나 봐요. 민주는 전시장에 번쩍이는 홍보물을 보며 신나서 소리쳤다. 아이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어휴,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지금 막 중요한 연구 장비랑 시제품 전시가 시작되어서 보안이 엄격하거든요. 정민수는 아이를 힐끔 보더니 한결 부드러워진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말끝에는 여전히 두 노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권유하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아, 괜찮습. 저희가 여기로 오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김종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 순간 다른 박람회 관람객들 몇몇이 지나가면서 힐끗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여기 원래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나? 저분들 바이어로 보이진 않는데 오늘 보안 철저하다더니 사람 봐가면서 봤나 보네. 그들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거나 깔보는 시선으로 노인들을 훑자 민주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박현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밖에서 볼래요? 여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요. 박현우는 손주의 손을 잠깐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네가 보고 싶어 하던 새 에너지 발전 장치 시연이 여기서 한다고 하지 않니? 곧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정민수는 난처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어르신, 여기서 시간을 보내실 수는 없습. 곧 주요 부품 전시와 VIP 미팅이 있어서 관계자만 남길 예정이거든요. 그러자 김종현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다. 여기 관람 안내를 보니까 오늘은 일반인도 특별 관람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까? 정민수는 귀찮은 듯 그 쪽지를 건네받았다. 이 광고는 맞긴 한데 이 구역은 특별 초대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음. 그냥 개인적으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반대쪽 출입구로 돌아가셔야 해요. 혹시 이렇게 먼 길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박현우가 부드럽지만 꿋꿋한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정민수는 한숨을 쉬듯 짧게 대답했다. 굳이 계속 여기 계시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음. 주변 스태프들이 그렇지.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하는 표정으로 거들기 시작했다. 죄송한데 규정이 그렇습. 여긴 기자나 연구진만 출입 가능해서요. 김종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누가 담당 책임자이신가요? 그분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 정민수는 순간 난감해 보였다. 담당 책임자는 지금 VIP 응대를 하느라 바쁘신데 어르신, 이건 저희가 결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미 못 들어오게 지시를 내린 거라고요.
오늘 전시 부스에 중요한 실험 장비들이 많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어르신들이 괜한 곳에 오셔서 난리네. 다른 이는 고개를 흔들며 이 엑스포는 젊은 과학자들이 주축이래. 어르신들이 이걸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하고 비꼬았다. 에이,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손주 데리고 오셨는데 저렇게 쫓아낼 건 없지 않나. 어디선가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김종현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정민수의 단호한 태도는 여전했다. 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리자. 할아버지랑 김 선생님이 잠깐 이분들이랑 얘기 좀 할 테니까. 내가 보기엔 저쪽 커다란 로비는 일반 관람객들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정민수가 다시 한번 떠밀 듯 말하자 김종현과 박현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김종현은 발을 떼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곳에서 열리는 에너지 부문 특별 시연회를 보러 왔습. 우린 사전 등록을 못했어도 정보를 갖고 찾아온 거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요. 정민수는 짜증스러워 보였지만 억지로 친절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르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좀 고가의 첨단 장비거든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 박현우는 헛기침을 하며 손주에게서 떨어져 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여기서 사고를 낼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경비 강화가 필요한 시설이고 오늘은 이미 예약자만 받기로 했습. 민주는 두 노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곤 팔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김종현은 빙긋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따가 우리 민준이가 제일 보고 싶어 하던 신기술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때 한쪽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아니, 저 노인분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신기술이라도 아시려나? 일단 외모가 너무 예전 스타일이잖아. 과학 박람회 오기엔 좀. 주변의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자 정민수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시죠. 어르신들. 이쪽은 곧 폐쇄됨니 하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러면 책임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 박현우가 거의 간청하듯 말했지만 정민수의 표정에는 전혀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 매니저님,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네요. 정민수가 무정이를 잡고 어딘가에 연락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급히 뛰어왔다. 정 조장님, 큰일 났습니다. 에너지 전시 부스 쪽 장비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장비요? 정민수는 깜짝 놀라 무정이를 다시 내렸다. 신형 반도체 냉각 장치. 지금 발표회 직전에 테스트를 하려던 건데 아예 통째로 없어졌대요. 설마 도난이야? 정민수는 사색이 된 채 직원과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 중인데 아직 범인을 특정 못했답니. 그 사이 두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김종현이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중요한 장비가 없어졌다면 잠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요. 정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어르신이 뭘 어쩌시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도 보안팀 불러서 조사 중이에요. 나는 예전에 형사였습. 김종현이 단도직입적으로 내뱉었다. 형사. 였다고요? 정민수뿐 아니라 옆에 있던 직원과 주위에 있던 구경꾼들도 놀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일단 좀 들어가 보고 누가 이 장비를 어떻게 옮겼는지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종현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여기 우리 보안 요원들 많아요, 굳이. 자, 어르신께서. 정민수는 반신반의하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장비 문제로 머리가 아픈지라 뚜렷이 못 박지 못했다. 그때 박현우가 살짝 손을 들어 말했다. 저도 실은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오래 했습. 은퇴한 지는 몇 년 됐지만 아직 현장 이론 정도는 알죠. 만약 정말로 반도체 냉각 장치가 없어졌다면 그 시제품이 어떤 특수 기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겁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시시샨. 정민수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옆에서 갑작스레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 역시 박람회 스태프로 보였는데 그의 명찰에는 윤 실장 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잠깐, 박현우 선생님이십니까? 박현우는 놀랍다는 듯 약간 눈을 크게 떴다 날. 아세요? 제가 예전에 과학 잡지에서 선생님 논문을 읽었는데 사진이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 혹시 90년대 초중반에 냉각 소재 관련 연구로 상 받으셨던 그 박현우 박사님 맞으시죠? 이 말에 주위가 일순 조용해졌다. 정민수는 고개를 돌려 박현우를 쳐다보았다. 진짜 과학자. 였나요? 박현우는 멋쩍게 웃었다. 은퇴해서 한참 짬이 지났습.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아니 대단하신 분인데 왜? 정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장비가 사라진 상황에. 아, 알겠습. 일단 저희가 한 군데로 모여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죠. 정민수와 윤 실장은 사뭇 다급해 보였다. 김종현은 박현우 그리고 손주 민준과 함께 지시에 따라 안쪽 임시 상황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보안 요원과 연구진이 모여서 분주하게 CCTV 화면과 장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분명히 10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연구원이 하얀 가운을 입고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혹시 그 시제품이 대단히 고가인가요? 김종현이 묻자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냉각 장치는 반도체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형 시제품이니 시장 가치가 엄청날 거예요. 도난이라면 산업 스파이 쪽 가능성이 높습. 저희는 지금 보안 인력을 총동원해서 출입구를 막았어요. 아마 아직 건물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 보안 책임자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렇다면 내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혹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반출했을 수도 있고. 김종현은 미간을 좁혔다. 그쪽은 정말 형사 출신이 맞습니까? 보안 책임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정확히는 강력계 형사로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임했습. 지금은 자가용 운전을 하며 지냅니. 김종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고, 그럼 전문가시긴 하네요. 보안 책임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박현우는 연구팀이 올려둔 프로토타입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될 신소재 기반 냉각 장치라. 외형은 의외로 간단하군요. 그런데 내부 구조는 대단히 정밀해요. 만약 누군가 이것을 훔쳤다면 완전히 본체를 분해해서 특정 부품만 빼내기도 가능하겠네요. 그의 말을 듣던 연구원 한 명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정확히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냉각 코어만 빼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만 놔두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케이스나 다른 파츠가 방치되어 있는지 각 부스를 샅샅이 조사해 봐야겠네요. 김종현은 유연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아니야, 어르신. 너무 복잡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민수가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지만 지금은 그들도 상황이 다급하니 김종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에너지 부문 시연회에 이런 사건이 터지다니. 할아버지, 괜찮을까? 박현우는 손주에게 미소 지으며 걱정 마라. 네가 보고 싶어 하던 시연회도 곧 재개될 테니. 하고 달랬다. 그러자 보안 책임자가 다급히 소리쳤다. 이제 20분 뒤에 시연회가 시작됩니. 혹시 그때까지 장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이번 행사는 큰 차질이 생겨요. 그때 김종현이 곧장 스태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라진 시간대가 10분 전쯤이라고 했지요. 누가 마지막으로 그 장비를 직접 본 건가요?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문서를 정리하러 간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5분 남짓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치웠다는 얘기군요. 혹시 주변 카메라 영상 확인했나요? 네. 하지만 복도가 잠깐 사각지대가 있어서. 네,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흐릿하게. 누군가 지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얼굴이나 옷차림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연구원이나 스태프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 중에서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김종현은 한결 형사다운 기세로 질문을 이어갔다. 정민수는 고개를 내저었다. 솔직히 여기 온 사람은 다 나름의 신분 확인과 출입증을 거쳐서 들어온 분들임니 의심 가는 사람이 딱히 없어요. 뭐 어디든 내부인 범죄가 가장 흔하긴 하죠. 김종현이 말을 잇자 순식간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박현우가 설계도를 탁제 펼치고 한 연구원에게 물었다. 이 장치가 실제로 부피가 얼마나 되나요? 들고 가려면 눈에 딱 띌 텐데. 송화방 2개 합친 정도 크기임니 은색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눈에 띄긴 합니. 그렇다면 그 케이스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테니 범인이 바로 케이스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일단 저희 경비원들이 건물 밖 출입구는 모두 막아놨습. 그런데 아니 이렇게 넓으니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보안 책임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김종현이 천천히 부스를 돌아보며 살폈다. 그러다가 시선을 한 번에 탁 멈추더니 정민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저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 혹시 무슨 팀이죠? 아, 저분들은 행사 준비팀 하청을 받은 무대 세팅 업체 직원들인데요. 왜 줄지어 다니고 있죠? 김종현은 그쪽을 주목했다. 지금 다음 무대 설치 준비를 위해 이동 중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 낯선 얼굴이 끼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김종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현우가 쪽지에 뭔가를 급히 적어 보안 책임자에게 건넸다. 이 디자인과 비슷한 케이스 혹은 이 내부 코어가 발견되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 그 시각 어수선한 상황실에 대책회의가 계속되었다. 김종현과 박현우는 사건 개요를 재정비한 뒤 현장을 세세히 돌아보기로 했다. 정민수는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행사 측 윤 실장의 강력한 권유로 두 사람을 동행시키게 되었다. 어르신들이라 보안팀이 잘 협조해 줄지 모르겠네요. 정민수가 작게 투덜대자 윤 실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분들은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셨던 분들이에요. 배울 점이 많을 겁니. 정민수는 할 말을 잃고 부스 문을 열었다.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부스 안은 고가의 장비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대부분 로봇팔, 드론, 인공지능 관련 전시물 등이었다. 저마다 담당 스태프가 지키고 있었지만 분주한 행사 탓인지 완벽한 감시는 어려워 보였다. 여긴 방금 우리 쪽에서 도난 사실을 전달받은 구역입니. 혹시 이곳에선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정민수가 설명하자 김종현은 천천히 바닥과 주변 진열대를 살폈다. 어르신, 뭔가 찾으시는 건가요?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 직원이 다가왔다. 김종현은 안 보이는 곳을 조심스레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혹시 여기에 은색 케이스를 가진 사람이 방금 다녀가지 않았는지 궁금해서요. 은색 케이스요? 방금 전에 무대 설치팀 중 한 사람이 큰 상자를 옮기긴 했는데 은색 케이스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무대 설치팀이라. 위치가 어딘가요? 김종현이 거듭 물었다. 직원은 어수선해 보이는 무대 쪽을 가리켰다. 저기 무대 뒤편에 작업 공간이 있습. 그때 박현우가 뒤따라와 합류했다. 무대 뒤편에 접근하기 쉬운 통로가 CCTV 사각지대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 정민수는 당황스레 대답했다. 아마 거기가 제일 의심스럽네요. 김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 저도 함께 갈게요. 박현우가 따라 나섰다. 아니, 어르신들, 저희 보안 요원들도 같이 가도록 하죠. 정민수가 말했지만 김종현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많으면 상대가 눈치채고 도망칠 수도 있습. 잠시만 숨어서 관찰해 볼게요. 마지못해 정민수는 보안팀 두세 명에게 대기 지시를 내리고 김종현과 박현우만 몰래 무대 뒤로 돌아갔다. 무대 뒤편에는 커다란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고 몇몇은 바퀴 달린 캐비닛이었다. 할아버지, 그러자 뒤에서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목소리였다. 민준이 마음이 불안했는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우겼는지 손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달려온 모양이었다. 민준아. 여기 위험할 수도 있으니 멀리 있어야 해. 박현우가 조용히 타일렀다. 그래도 저 혼자 밖에서 기다리긴 무서워요. 민준은 울먹이는 얼굴이었다. 김종현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무 앞으로만 가지 말고 뒤에서 기다려라. 세 사람은 무대 뒤편에 조용히 숨어 설치팀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직원들은 모두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누군가가 근처에서 실랑이를 벌이는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상자 빨리 옮기라니까. 시간이 없다고.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잠시 후 김종현은 낯선 행동을 보이는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남자는 노란 조끼를 입긴 했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부수명을 새긴 명찰이 없었다. 그리고 뭔가를 슬그머니 큰 캐비닛 뒤쪽에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저기다 김종현은 박현우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둘은 민준을 뒤에 두고 살금살금 가까이 접근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그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은색 케이스로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막상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부품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현우는 그림자를 최대한 낮추며 속삭였다. 저거 냉각 장치 코어 아닌가? 모양이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김종현이 이마를 찌푸리고 허리춤에 휴대폰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영상 녹화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노란 조끼 남자가 뒤를 돌아 김종현과 눈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김종현이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쪽, 설치팀 맞습니까? 예. 맞습. 근데 왜요? 남자는 은색 케이스를 재빨리 뒤로 숨기려 했다. 혹시 지금 들고 있는 은색 케이스는 뭔가요? 김종현의 질문에 남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허세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 이건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장비임니 중요한 부품이라. 중요한 부품치고는 방금 열어본 코어가 반도체 냉각 장치처럼 보이는데요. 박현우가 나직하게 지적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당혹스러워 보였으나 곧 큰 소리 쳤다. 아니, 어르신들이 뭘 아시길래 함부로 의심하십니까? 김종현은 품에서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꺼냈다. 옛날 형사 시절 발급받았던 것이긴 하지만 이름과 사진, 경찰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난 예전에 형사였어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보안 요원 부르겠습. 남자는 갑자기 눈에 띄게 떨며 도망치려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미 박현우가 막고 있었고 멀리서 정민수와 보안팀이 오고 있었다. 어휴, 알았어요. 잠깐만. 결국 남자는 은색 케이스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난 그냥 돈 받고 이거 옮기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김종현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건 잘 모르고 섭외 담당 팀장이랬는데 실제로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온라인으로 연락이 와서 건당 돈을 준다고. 오늘 일 끝나고 나가면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하더군요. 그 사이 정민수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죠? 김종현은 은색 케이스를 들어 조심스레 열어 보였다. 바로 이겁니. 아까 사라졌던 시제품인 것 같네요. 정말인가요? 보안 요원이 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맞아요. 냉각 코어가 그대로 있네요. 박현우가 가볍게 점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파손은 없어요. 이분 말로는 누군가가 훔쳐서 옮기라고 지시한 듯합니. 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오늘 시연회가 무산될 뻔했어요. 보안팀이 그 남자를 구석으로 데려가자 그는 계속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울먹거렸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 전 그냥 설치팀 일당인 줄 알았다고요. 김종현은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을 보자 마침내 고개를 돌려 박현우를 보았다. 덕분에 시연회에는 지장이 없겠군요.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민준이도 재밌게 볼 수 있겠어. 손주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더니 큰 공을 세우셨네요. 정민수가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 김종현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때 윤 실장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와, 정말 수고하셨습 박현우 박사님. 그리고 김종현 선생님. 아니, 김 형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덕분에 도난 장비를 이렇게나 빨리 찾다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못 믿어서. 정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종현은 살짝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 요즘에 보안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 저희 같은 노인이 나타나면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박현우 역시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뭘 훔쳐갔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먼저였잖아요.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 그들의 주변에 서 있던 스태프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박수를 쳤다. 우와,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경력은 무시 못하는 거네. 그 오랜 연구 경력을 아직도 쓸 수 있다니. 놀라워요. 민주는 뒤늦게 박현우의 품에 안기며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하고 소리 질렀다. 아이의 눈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과학박람회를 관람하러 온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어쩌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지식까지 갖춘 슈퍼히어로처럼 보였을 터였다. 한편
도난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박람 회장 내부로 퍼져나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뭘 알겠냐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 김 형사님,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박사님, 저는 반도체 열 제어 쪽에 관심이 많습. 제 연구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두 노인에게 명함을 건네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존중을 표했다. 정민수는 아까의 건방진 태도를 잊은 듯이 계속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공연히 으름장을 놓고 제가 방금 매니저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김종현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보안 지키는 게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다만 박현우가 덧붙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최신 트렌드를 전혀 모른다고 단정 지으면 그건 좀 섭섭할 수도 있지요. 정민수는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맞습, 저희가 편견이 심했네요. 주변 스태프들도 거들며 죄송합니 어르신들이니까 당연히 잘 모르실 거라 짐작해버렸어요 하고 사과했다. 민주는 해맑게 웃으며 우리 할아버지 엄청 똑똑하세요 라고 큰소리쳤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행사 주최 측은 긴급하게 기자회견 비슷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도난 사건이 있었으나 금방 해결되었고 곧 정상적으로 에너지 부문 시연회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 발표 자리에서 윤 실장은 공식적으로 두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만약 김종현 선생님과 박현우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 이 박람회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 덕분에 시연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기자들 몇몇이 관심을 보이자 박현우는 손사래를 치며 별거 아닙니 사건 해결이 급해서 조금 협조했을 뿐이고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라고 말했다. 김종현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히 한 건 없고 그저 예전에 익힌 경험을 잠깐 써먹었을 뿐이지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의 겸손에도 기사는 곧 올라왔다. 도난 사건 해결한 70대 콤비 엑스포를 구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SNS에 퍼지기 시작했고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과 스태프들은 노익장 라오 이주앙컨스에 대한 존경을 아낌없이 보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김종현은 박현우에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박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래 살아서 복잡한 세상을 더 경험한다는 건 꼭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군. 정민수는 한편으로 반성하는 듯 곁에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르신. 아니, 두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아까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 저희도 처음부터 적절한 입장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김종현이 대답했다. 그래도 틀림없이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컸어요. 그동안 여러 행사장에서 사고를 막으려고 신경을 곤두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겉모습만 보고 무시를 했네요. 박현우는 정민수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 연령대의 분들이 찾을 거예요. 편견 없이 맞아주면 참 좋겠지요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명심하겠습. 이윽고 에너지 부문 시연회가 시작되자 무대 중앙의 반도체 냉각 장치의 특수 기능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도난당할 뻔했던 그 장치가 인공지능 로봇 부품과 결합해 고열을 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이어지면서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박수가 쏟아졌다. 우와, 저거 말이에요, 할아버지?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박현우에게 물었다. 그래. 아까 도둑 맞을 뻔했던 장치가 바로 저거란다. 대단하다.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걸 만드는 연구를 했던 거예요? 박현우는 잠시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옛날에는 말이지, 반도체 공정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 열이 정말 큰 문제였지. 나는 한참 그것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열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결과를 냈지만 가족 사정도 있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해서 연구 현장에서는 은퇴했단다. 그래도 그 연구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도움이 되는 거죠? 민준이 신나서 말을 이어갔다. 그렇겠지. 모든 연구는 누군가가 이어받고 조금씩 발전시키는 거니까. 시연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주최 측은 김종현과 박현우를 특별석으로 초대했다.
초기에는 두 노인의 입장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젠 VIP보다 더 존중하며 천천히 안으로 모시겠습니다라거나 불편한 점 없으세요? 라며 극진히 대했다. 별로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민준이랑 편하게 둘러보고 싶네요. 박현우가 살짝 웃으며 답했다. 네, 알겠습.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 스태프는 머리를 숙였다. 이제 박람 회장 내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곳곳에서 두 노인을 향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김종현은 난 이미 은퇴한 몸이니 명함 있어도 쓸 일 없어요라며 무안해했지만 상대들은 꼭 받아달라며 정중히 건넸다. 김 형사님, 혹시 경찰 업무에 대해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박 박사님, 제 연구에 자문 좀 해주시면 어떨지. 이런 요청이 빗발치자 두 사람은 은근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대화에 응해주었다. 정민수도 곁에서 열심히 도왔다. 어르신들이랑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순서대로 간단히 질의응답해 주세. 너무 밀집해서 불편해하십니. 그러면서도 그는 김종현에게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이 박람회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 나이가 어린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더 갖춰야 했는데 아직 부족했나 봅니. 김종현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편견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 전혀 듣기 거북하지 않고 마음에 와닿네요. 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행사 막바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무렵 김종현과 박현우는 식당 구역에서 민준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간단한 요기거리를 나눠 먹으며 앞서 겪었던 소동을 다시 회상했다. 아이고, 오늘 참.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김종현은 물을 들이키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게요. 저도 한동안 실험실 냄새를 떠올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최첨단 기술을 다시 보게 되네요. 박현우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도 이젠 우리 식구들과 조용히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시죠. 김종현이 물었다. 그렇죠. 예전엔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행복합니. 박현우는 한숨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연구를 그만뒀어요? 아까 들은 것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 듣고 싶어요. 박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 내가 연구에만 매달려 있을 순 없어서 결국 선택을 해야 했어. 그 시점에서 깨달았지. 가족이 없으면 내 연구도 의미가 없구나. 지금도 연구가 그립긴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결정엔 후회가 없어. 하고 조곤조곤 설명했다. 김종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만둘 때쯤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형사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하잖아. 결국 운전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게 더 낫겠다 싶었지. 민주는 두 분 다 멋있어요. 라며 눈을 빛냈다. 얼마 뒤 윤 실장과 정민수가 다시 나타났다. 어르신들 식사는 편하게 하셨나요? 행사 측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약간의 기념품과 식사 쿠폰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 김종현은 손을 내저었다. 아유, 괜찮습. 저희는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요. 박현우도 거들었다. 민준이가 오늘 보고 싶어 하던 시연도 다 받고 사건도 해결됐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네요. 정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러시겠다면 제가 발에다 드리겠습 하고 호의를 보였다. 아님니 직접 운전해 가면 돼요. 내 차가 밖에 있으니까. 김종현이 웃으며 사양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정민수와 윤 실장은 직접 출입구까지 동행했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길에 몇몇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거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외쳐줬다. 아까까지만 해도 두 노인을 쫓아내려고 했던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환대였다. 민주는 신나서 다들 할아버지들 멋있다고 해요. 라며 볼을 발그스레하게 물들였다. 출입구를 통과하기 전 정민수가 진지하게 한 번 더 인사를 건넸다. 저기 혹시 다음 행사에 아니 다른 행사에도 초청해도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오늘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박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꼭 우리를 사건 해결용으로 부르지는 마세. 오늘은 우연히 일이 겹쳤을 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습 윤 실장 역시 허리를 숙이며 저희도 귀한 시간이 될 겁니. 그리고 박사님께 추가로 자문 구하고 싶은 내용도 정말 많고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김종현은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다. 앞으로 비슷한 박람회나 전시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편견 없이 맞아주시길 바랍니. 좋은 날 되세. 정민수와 윤 실장은 동시에 네 하고 외쳤다. 건물 밖은 어느새 저녁 무렵에 푸른 하늘이 엷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김종현의 오래된 승합차는 주차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자, 민준아, 탑승. 김종현이 문을 열어주자 민준은 먼저 들어갔다. 박현우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김 선생님. 아유, 박사님이야말로. 사실 난 그냥 누가 의심스러운지 둘러보고 질문한 것뿐이니까. 그래도 예전감이 여전하시던데요? 김종현은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난 이제 편하게 운전하는 게 조습 옛날엔 범인 쫓느라 평생을 뛰어다녔으니 이젠 조용히 살고 싶네요. 차가 도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오늘 본 화려한 로봇과 신기술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커서 과학자 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무 멋지던데요. 박현우는 거울로 손주를 보며 그래,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할아버지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김종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서히 박람 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조용히 읊조렸다. 모든 일엔 때가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역할이 있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릴 뿐.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말에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침에도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존중엔 이유가 없어야 하고. 두 노인은 그렇게 담담한 대화를 이어가며 거대한 과학기술의 축제가 막을 내리는 부산의 거리를 달렸다. 밖에서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지만 차 안에는 한결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할아버지들, 오늘 정말 멋졌어요. 민준이 환히 웃자 두 노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합니. 그러나 이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수십 년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숨은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두 노인, 전직 형사와 은퇴 과학자의 활약은 바로 그 경험을 무시하고 있던 편견을 무너뜨린 사례였습. 혹시 독자님께서는 주변의 어르신들 혹은 겉보기와 다른 재능을 숨기고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에게 겉모습으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1. 당신은 상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이 가족, 친구 혹은 낯선 이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재능은 무엇이었나요? 3. 나 또한 오해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떠올려 보세. 4.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 그리고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 두 노인은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또다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의 다음 여정을 궁금해 하신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 분명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의 시작입니. 감사합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 우리 모두의 삶 속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있고 깊은 이야기가 존재하니까요.